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방송은 지금껏 어떤 CCTV 등 증거, 또 목격자들의 증언, 기타 사건 당시의 주변 정황, 이런 밝혀진 모든 것을 종합해서 제 나름대로 사건을 재구성해 보면서 추리해 본 것입니다. 네. 사실과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물론 이 내용은 사실에 근거를 해서 제 주관적인 추리일 뿐이라는 것을 먼저 밝힙니다. 이 사건을 재구성해 보고 추리를 해본 결과로는 딱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첫째를 추리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한 가지의 사건입니다. 사건을 재구성해 본 것입니다. 네. 어찌됐건 손정민 씨와 동석자는 둘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강변에서 술을 마시면서 여러 해퍼를 풀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1시 56분에 동영상을 통해서 골든건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골든건은 봐주라, 손정민 씨가. 그러니까 봐줘야지. 그러니까는 동석자는 그건 어쩔 수 없잖아, 이렇게 다소 냉정하게 답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그 대화의 내용을 보면은 손정민 씨가 오히려 부탁하는 것 같은데 동석자가 큰 절을 합니다. 손정민 씨에게. 골든건은 봐줘야지, 손정민 씨가 한 얘기고, 동석자는 어쩔 수 없잖아. 이 내용으로 보면 오히려 손정민 씨가 골든건 그것은 그냥 넘어가자 라고 하는 것 같은데 동석자가 큰 절을 합니다. 그런데 약간 격앙된 목소리로 손정민 씨는 일어나 일어나 합니다. 그리고 손정민 씨는 술을 먹고 뻗었습니다. 2시부터 뻗었다고 해도 3시 31분까지 약 1시간 30분 손정민 씨는 뻗었습니다. 그리고 손정민 씨가 3시 31분에 강비탈로 펄짝 뛰어내립니다. 이에 5초 후에 동석자가 따라 내립니다. 그리고 손정민 씨를 구조합니다. 동석자가. 그래서 손정민 씨가 뒹굴어서 그걸 끌어올리느라고 제 옷과 신발 온통 흙이거든요 라고 손정민 씨한테,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끌어올려 놓고 동석자는 그 강비탈에 잠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목격자가 4시 20분경에 동석자를 발견하고 여기 비탈길에 위험한데 왜 여기서 자냐, 다른 데로 가라 해서 동석자 자리를 옮겼지 않습니까? 그때는 아직은 손정민 씨는 그 강비탈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4시 20분에서 4시 40분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손정민 씨가 한강에 입수한 것은. 그래서 갑자기 정신이 든 손정민 씨는 하여튼 뭔가 우울증이 생기고 또 여러 이것저것 갑자기 막 고민거리가 와서 자살을 하려고 했거나 아니면 술이 좀 깨려고 차가운 한강변에 입수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뻘창이었습니다. 그 뻘창을 약 20걸음을 걸어 나갑니다. 한 걸음 나가기가 뻘이었기 때문에 매우 한 걸음을 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10m 정도 걸어가다가 거기에 갑자기 이렇게 급격하게 수심이 낮아지면서 거기에서 실족을 하여
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손정민 씨의 자살을 했던가 아니면은 좀 술도 깰 겸 적시려고 강변에 입수했다가 실족을 한 것입니다. 실족사 한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아집니다. 네. 밝은 날 신체 건장한 남자가 10m를 사건 현장에서 걸어가는데도 굉장히 힘들게 걸어갔습니다. 즉, 한 발자국을 내딛어도 뻘에 푹푹 빠지기 때문에 다른 발을 꺼낼 때 이렇게 힘을 내가지고 꺼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더군다나 손정민 씨는 그 강비탈로 뛰어내리면서 외상을 입게 됩니다. 피도 있고. 이 머리 뒤에 그 뼈가 보일, 두개골 뼈가 보일 정도로 5cm가량이 움푹 게 두 군데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실신 내지 의식불명 상태였을 텐데, 일어나서 밝은 낮에 신체 건장한 남자가, 멀쩡한 남자가 10m를 20보를 걸어 나가기 힘든 거기를 걸어가서 거기에서 실족사를 했다. 그런데 그 뻘창을 20보씩이나 걸어갔는데 손정민 씨의 양말에는 왜 1m에서 10m까지의 흙은 뻘은 묻혀져 있지 않고 10m 후에 그 흙만, 물 밑에 있는 흙만 묻혀 있었던 걸까요? 아무튼 첫 번째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사건을 재구성해 봤을 때 두 번째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두 가지 가능성에 또 다른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사건 현장에는 두 사람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어떤 자연재해, 당시 태풍이나 비바람이나 폭풍우, 폭우 이런 것도 없었고 자연재해가 있을 만한 아무런 현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살이냐, 실족사냐, 타살이냐? 타살이었을 있었을 때는 사건 현장에, CCTV에 의해서 비춰진 사건 현장에 손정민 씨와 동석자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 가지 가능성 중에 두 가지 가능성이 없어진다면 한 가지 가능성, 타살 가능성. 타살이라 하면 유력한 용의자는 동석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건 현장에 다른 사람의 침입 흔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자연재해에 의해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폭풍이나 태풍이나 비바람이나 호우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른 재해에 의해서 손정민 씨가 강으로 휩쓸려 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가능성, 이 가능성은 뭘까요? 그것을 사건을 한번 재구성해 보면 1시 56분까지 둘은 여행을 즐기다가 골든권 얘기가 나옵니다. 손정민 씨가 골든권은 봐줘야지. 근데 어떤 영문인지 동석자는 그건 어쩔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손정민 씨에게 큰 절을 합니다. 이에 손정민 씨는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일어나! 일어나! 합니다. 여기서 영상은 끝납니다. 그때 뭔지는 모르겠지만 동석자가
격앙이 되어가지고 순간적으로 손정민 씨에게 어떤 해악을 끼쳤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가격을 했달지. 그리고 2시 10분에 목격자가 발견한 내용은 두 사람이 아무리 남자들끼리지만은 보기 민망할 정도로 엉켜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때 동석자는 혹시 손정민 씨에게 어떤 위력을, 해악을, 어떤 가격을 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리고 2시 18분에 찍힌 사진에 의하면 손정민 씨는 술에 취해 뻗었다라기보다는 축 처져 있는 시신 같았습니다. 술에 취해 뻗더라도 그 상태, 보통 사람들은 그런 상태까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동석자가 그 목격자에 의하면 2시 18분 목격자에 의하면 일으켜 세우려고 이렇게 앉히려고 하니까 풀썩 아무 의미 없이 풀썩 쓰러졌다라는 것입니다. 어찌됐건 이때 이미 손정민 씨는 어떤 회복할 수 없는 어떤 그 상태에 있지 않았을까. 즉 맞으면 머리를 가격당했다면 어떤 뇌사 상태라는 거 아시죠? 숨은 쉬고 있는 것입니다. 숨은. 즉 신체의 이것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뇌가 죽어 있는 것이죠. 어떤 뇌사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 네. 이거 어디까지나 추리입니다. 지금까지 밝혀졌던 정황, 증거, CCTV 등 증거,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한 저의 주관적인 추리입니다. 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미 내산 상태에 빠져 있었던 건 아닌가. 손정민 씨가. 예. 의식불명의 내산 상태. 어찌됐건 동석자는 고의든 과실이든 간에 그럴 의도가 있었든 없었든 간에 순간적으로 어떤 일어난 일들의 그 결과에 매우 당황했을 것입니다. 속으로 안절부절했겠죠. 그러나 그때는 시간대에 지나가는 행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술 먹고 있는 친구를 껴안는달지 이렇게 같이 옆에서 이렇게 깨는 척하고 이렇게 케어하는 척 한달지 이렇게 옆에 있다가 나중에는 사람들이 없을 때까지 같이 누워서 이 동석자는 좀 인파가 한 사람들이 거의 없을 때까지를 기다렸을 수도 있습니다. 동석자는 의대를 다니기 때문에 이 상태를 압니다. 이미 내사 상태에 빠져 있다면 식물인간, 소생을 하더라도 식물인간이 될 것이며 그렇게 됐을 때는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다. 평생 짐이거든요. 나의 과실에 의해서 의대생으로서는 더욱 잘할 겁니다. 환자가 차라리 죽어버린 게 낫지 살아있으면 그걸 계속 연명을 해야 되고 어마어마한 병원비도 들어가며 거기를 케어하는 데는 엄청난 돈들이 들어간 것입니다. 간병인도 필요하고 그것을 그렇게 하도록 만든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 의식불명의 내사 상태에 빠져 있다면 손정민 씨가 소생하는 것이 동석자에게는 큰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손정민 씨가 소생하는 것이 더욱 큰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2시부터 3시 31분까지 동석자는 굉장한 번민 속에서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후 의대생인 동석자는 손정민 씨의 소생 가능성이 없음을, 즉 소생하더라도 불구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인지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인이 의대생이기 때문에 일반인보다 더욱더 잘 알 수도 있습니다.
고민 끝에 동석자는 손정민 씨가 소생해봤자 불구의 몸으로, 예? 뇌가 이렇게 그런 상태로 병원에 있다 가게 되면은 엄청난 사회적 본인에 향한 비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차라리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익사처리하는 것이 나을 듯하다. 이런 결론에 내린 동석자는 3시 31분 손정민 씨를 강비탈로 사람이 뜸한 틈을 타서 밀쳐 내립니다. 그리고는 그 적당한 때를 타서 손정민 씨를 한강으로 누워있는 손정민 씨를 끌고 한강으로 입수를 합니다. 이랬을 때 다른 낚시꾼 목격자에 의한 하는 그 소리는 그 뻘을 지나서 옆에 있는 손정민 씨를 끌고 강 속으로 가기 위해서 힘을 썼던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면서 힘을 내서 거기에 손정민 씨를 놓아버리고 그리고는 자기는 그 강비탈에서 누워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4시 20분 목격자에 의하면 동석자 A가 강비탈에 누워 있어서 여기 위험한데 왜 여기서 잠들어 있느냐, 다른 데로 가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상은 지금까지 드러난 CCTV 등 증거들, 그리고 목격자의 증언, 그리고 사건 당시에 그 주변 정황들을 토대로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추리해본 결과물입니다. 이것은 팩트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사실에 기반해서 이 두 가지 가능성 외에 또 다른 가능성은 과연 무엇인가요? 우리는 그 가능성을 다각도로 생각해보고 그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